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본과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내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과 만참을 갖게 됩니다. 미국 방문 전에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미국 대통령을 보통 먼저 만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일본 수상을 만나는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일종의 셔틀 외교의 복원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에도 사실상 의제가 있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트럼프의 통상과 안보 압력 그런 요구를 받은 상태이고 이미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상황이고 거기도 비슷한 상황에서 협의와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의제가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국과 일본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공통된 위협과 여러 가지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고 있죠. 가장 큰 것은 북한 핵 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둔 비용을 이른바 특별 협상 SMA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미국의 유이한 두 동맹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가 공유돼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간 수십 년간 봤습니다. 한일 관계는 일종의 지뢰밭 같죠. 예. 관계가 좋더라도 항상 과거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셔틀 외교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기대가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사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순방에 앞서서 진행한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전 정권의 합의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왜 하게 된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많은 분들 여전히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 했던 문재인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일 관계가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과의 관계가 양자와 삼자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 미국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면 이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긴 있지만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후보 때와는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름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실용 외교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긴 하고요. 한국이 전반적으로 대외 정책의 일종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 정부 그 교체에 따라서 대외 정책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거죠. 특히 대북 정책과 대일 정책의 변동폭이 큰데 일정 수준 연속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선택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적 전략 제시하면서 1단계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언급을 했습니다. 대북 협상의 틀, 핵 동결로 시작을 하면 일각에서 이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라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을 없앤다라는 최종 목표를 확인했다라는 것에는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외교적 방법을 포기하고 군사적 억제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목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이 내용을 보면 둘 다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고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더 결정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함께 이 비핵화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죠. 그래서 어쨌든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동결과 축소 비핵화의 원칙 천명 같은 경우에는 이 2019년 2월 달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이 요구한 것이 이른바 이제 포괄적, 일괄적 타결 방식이라 해서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했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교훈을 삼아서 단계적 그 상응 조치를 담은 방안, 이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해서 이게 동결이라 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동결은 반드시 신고와 검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겁니다. 동결을 하겠다. 그럼 도대체 무슨 시설을 동결할 것이냐? 그 시설을 신고를 해야 예. 되고, 동결을 했으면 동결이 되고 있는지 가서 검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연 북한이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상당히 문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동결을 단순히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공동 성명, 공동 기자회견 과연 열릴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불확실하죠. 이번 정상회담은 이전과 매우 다릅니다. 최근에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정상회담이라는 게 다 이런 형식이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협상과 더불어 우리는 이번에 안보 관련 의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예. 일종의 담판과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회담이죠. 특히 미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과연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인가? 최근에 트럼프의 그 행정부의 형태를 보면 공동 기자회견을 하긴 할 수도 있고, 혹은 예. 집무실에서 기자들 불러다 놓고 공식 브리핑 형식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공동 성명이 나올 것인가의 여부인데, 여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게 우리가 늘 외교를 할 때 일본과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번 올해 2월 7일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예. 나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용이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핵심 내용들은 다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방어를 보장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 또 북한 핵 문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동 성명을 내는 것은 특히 북한 네. 핵 문제라든지 안보 보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된 그런 성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거 여쭤볼게요.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 일본 방문 취소하고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정보가 제한돼서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요. 예. 보통은 외교장관이 대통령 순방에 같이 가죠. 그럼 일본과 미국 순방에 당연히 또 동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그냥 저의 추정컨대 이게 한미 간의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혹시 발생하지 않았을까. 양국 간에 특별한 의제가 없을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은 보통 90% 정도 사전에 다 결정되고 마지막을 정상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이번엔 협상 요구소가 큽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한국이 수용 못할 수 있는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간 거 아닌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런 실무진에서 사전 조율을 하더라도 트럼프가 정상회담 시 일방적인 요구가 불쑥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늘 머릿속에 갖고 있죠.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이 비싸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 방위 분담 적게 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의 구조화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네. 결국은 방위 공약과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중요한 외교 무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